안녕하십니까. 2021년 아시아 투데이 금융권 채용 페스티벌 관련 은행 분야 채용 설명회 진행을 맡은 슈페리어 뱅커스의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아시아 투데이에서는 5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유수의 대학에서 금융권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해왔고,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튜브로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은행 분야와 관련한 채용 설명회로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은행 인사부의 김영각 차장님 모셨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인사부의 이보람 차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은행 김영각 차장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은행 HR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각 차장입니다. HR부에서는 지금 4년째 근무 중에 있고요. 한 3년 동안은 인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했고, 그리고 올해부터 채용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은행 이보람 차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인사 섹션 이보람 차장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사실 직접 한 분 한 분 뵈면 더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실 온라인으로도 뵐 수 있어가지고요. 그나마 좀 다행이고 이런 또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금이나마 지원자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은행입니다. 특히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가계금융에서 선두권, 리딩은행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기업금융 쪽, 그리고 글로벌 금융 쪽으로도 열심히 진출하고 있는 은행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금융과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강점 있는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은행 김 차장님, 국민은행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국민은행은 우선 국내 최다 고객수와 최고의 고객 만족도, 광범위한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서 은행권 최초로 개인 고객 5천만 명 돌파를 했으며 인터넷 뱅킹 고객 2천만 명 달성, 그리고 954곳의 오프라인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연속 포브스 코리아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며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가는 고객 중심의 은행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네, 하나은행의 이보람 차장님, 하나은행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 하나은행 지원자분들께 좀 특색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은행 입행하셔서 비전 측면에서는 글로벌과 디지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업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역동성과 소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하나은행은 24개국에 216개의 현재 사무실과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업점 오시면은 또 본점 가시고 하면은 많은 해외 OJT 경험이나 MBA 연수, 그리고 디지털 쪽으로는 DT 유니버시티나 카이스트 연계 과정, 수많은 연수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 그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글로벌과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충청, 서울, 보람 많은 은행 합병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소통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은행 영업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대기업 여신 관리를 상당히 잘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금리 인상 추세에 맞춰서 은행들의 영업 실적이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채용 규모 면에서도 좀 올해 채용 규모가 좀 늘지 않을지 학생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채용 계획에 대해서 먼저 하나은행 이보람 차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겠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나오지만은 금융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더라도 이 비중에서 공채보다는 사실 수시 채용의 비중이 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은행의 어떤 은행업, 영업점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인력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수시 채용과 공채는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는 방향이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인재 채용 지금 공채 이제 공고내서 원서 접수 마감을 했고, 또 여러분들 특히 지금 대학교 4학년 분들 같은 경우는 경력 신입 분들한테 많이 이제 블라인드 때문에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런 분들께 좀 직업 체험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학예 인턴 곧 모집 실시하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하반기 공채도 실시를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취업 준비를 어려우시겠지만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많은 좀 기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 김 차장님께서. 예, 우선은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채용하는 부분이 좀 저희도 이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 영업점에서 주로 업무를 하시는 UB라고 하시는 유니버설 뱅커 이 분들에 대해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ICT나 IB 쪽, 자본시장 쪽 이런 부분이 올해는 좀 확대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서 아마 채용 규모는 저희도 크게 예년 대비 변동사항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직군별로 채용하는 인원의 수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 트렌드 중에 가장 큰 트렌드가 이제 디지털화라는 어떤 디지털에 대한 얘기가 가장 큰 트렌드인데, 그러다 보니 채용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인재들을 선호하는 각 금융기관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인문계 학생들이 우리는 점점 더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IT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공대생들 많이 뽑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문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디지털 역량을 갖추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은행 김차장님부터. 우선 디지털 관련돼서 이제 저희 조직 같은 경우도 조직 내에서 조직 개편도 있고 해서 인력 수요가 사실상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채용 인원은 일정 부분 확대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원하는 디지털 쪽의 인재라는 부분이 당연히 일정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그 신입 행원을 모집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디지털의 기본 이해 정도의 수준에 대한 저희는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력직 직원이 아닌 신입 행원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직군에 대해서 전공을 따로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유불리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하나은행 필기시험 그 공채 전형 보시면은 탑시트 비즈니스 영역을 따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탑시트 비즈니스 영역을 지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면입니다. 디지털 소양을 평가를 하는데 어떤 툴로 평가하는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한정적으로 공부할 내용을 저희가 그 홈페이지 상에 그 탑시트 홈페이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은행 전형에서 디지털 소양을 검증하기 위한 필기 전형에서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긴장을 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저희가 이제 인문대생을 뽑아서 당장 디지털 개발을 시키진 않기 때문에 디지털 소양을 갖춘다는 생각으로 어떤 기획자의 마음으로 한번 좀 접근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채용 과정별 좀 궁금한 부분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행 채용은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필기, 그리고 면접,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기소개서부터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그다음 두 번째는 인턴 경험을 꼭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 인턴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어떤 하나은행의 이보람 차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그 나이하고 성별은 저희가 철저하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혀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입행 결과를 봐도 나이대가 굉장히 이제 그 레인지가 넓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면접관들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면접 중에 나이 관련 질문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나이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턴 경험인데, 인턴 경험은 반드시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해당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하고 연계된다면 좋긴 한데, 인턴 경험을 있고 없고를 따라서 저희가 그걸 점수화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것은 면접 과정에서 어떤 경험적인 참고의 수치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인턴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을 좀 남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경험이 있다면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이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인턴 경험은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어도 충분히 다른 경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김영각 차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경우도 사실 심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면접을 보시는 면접관들 모두 블라인드 면접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역량과 무관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제 오픈하지도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알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나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턴 경험이나 아니면 취업 외에 다른 경력인 부분도 사실
경험적인 측면으로서 본인이 커리어를 쌓는 부분인 거지 인턴 경험의 유부나 이런 부분이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고 신입들이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예전과 달리 채용 시장이 유연해지다 보니까 일종의 어떤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꿈을 쫓아서 회사를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중고 신입의 자소서가 있고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하는 생짜 신입, 이제 졸업하는 신입의 자소서가 있고, 그런 경우에서 어떤 중고 신입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기준점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나요? 저희가 그 아까 지금 하신 말씀이랑 굉장히 좀 똑같은 비슷한 어떤 느낌인데요. 저희가 그 블라인드 채용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분이 졸업 이후에 뭐 몇 년이 지났다던가 아니면 나이가 어떻다던가 그걸 가지고 어떤 점수를 다르게 부여한다던가 이거 자체가 차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분이 경력 신입이신지 아니면은 대학교 4학년생이신지 그거를 저희가 느낄 수는 있겠죠. 경력상으로 봐서. 하지만 그걸로 어떤 그 점수와의 어떤 고절을 낮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포인트는 남다르게 쓰시는 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어떤 그 제가 자소서를 읽어보면 이제 광탈 자소서라 그래야 될까요? 읽다가 도저히 못 읽는 자소서가 있어요. 왜냐면은 수많은 자소서를 보기 때문에 한 5줄, 10줄 읽다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문장들로 계속 나열되고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자소서를 쓰시면 안 되고 정말 본인의 솔직한 스토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식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다르게 쓰시라는 멘트를 꼭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게 본인이 좀 서투르게 쓰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능숙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쓰거나 그거는 크게 뭐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김 차장님도 그러면 어떤 채용 과정에서 그런 편견은 없다, 예, 그런 편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자소서를 저희가 정말 다 읽어보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가장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신 걸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질문과 맞는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물론 그거는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그 과거에 이제 업무했던 특히 어떤 해당 직무가 있다고 하면 그 직무 경력이 있을수록 조금 더 유리하게 좀 잘 쓰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소서를 통과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거나 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거나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자소서에 있는 기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거는 경력이 있건 없건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좀 남다르게 자소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자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동문서답보다는 좀 질문에 맞는 답 위주로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오히려 막 경력을 내세우려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